사르후에서 우리의 압도적인 승리에 짓밟힌 명예 양호가 물러난 후 그의 뒤를 이어 요동 경략으로 임명된 웅정필은 전혀 다른 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패배를 회복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면에 마주섰다. 요양에 주둔하던 웅정필은 패전으로 흩어진 요동군을 재정비했다. 도망친 군관들을 참수하고 군사들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접경지인 선양으로 이동하여 성의 방비를 철저히 강화했다. 그의 방어 전략은 단순히 성을 지키는 수준이 아닌 일공일수 허허실실의 묘리가 넘쳐나는 진형이었다. 전능하신 아마 한조차 웅정필의 전술을 보며 단복할 정도였다. 우리가 예허를 정리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준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다. 웅정필은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요동의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정비했고 선양뿐만 아니라 심양과 공집보의 성벽을 중축하며 굳건한 철벽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는 우리가 그를 직접 상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용병술에 발목이 잡혀 전장은 답답한 상황에 봉착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착 상태를 끝내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웅정필은 명조정 내부에서 심각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주익균의 총애를 등에 업고 마음껏 입을 놀려대며 조정의 관리들을 비판했으나 주익균이 죽자 그 보호막이 사라졌다. 결국 공격하지 않고 지키기만 하는 졸장이란 평가를 받으며 파면되었고 절벽의 지장 웅정필의 뒤를 이어 원흥태라는 어설픈 놈이 부임하였다. 웅정필은 거칠기야 하지만 냉정하고 신중하며 군율에 충실한 무장이었다면 원흥태는 조정에 충실하고 정치적 능력은 탁월하지만 용병에는 재주가 없던 놈이었다. 웅정필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사라진 지금 요동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 중요한 때에 몽고국 칼카 5오톡의 버일러가 이 땅에 당도했다. 자하르의 릭단이 보낸 사신과 함께. 릭단의 사신이 거만한 자태로 가져온 서신을 읊어댔다. 40만 몽고국의 군주 바투르 칭키에스칸이 물가 3만 만주국의 군주 누르하치에게 내 뜻을 전한다. 명국의 광량은 이미 우리 손아귀에 떨어져 다달이 조공을 바치고 있다. 명이 우리 두 나라의 원수이긴 하나 이놈들의 군대가 간섭한다면 내 직접 너희를 정벌하겠도다. 명국의 이간계로 우리 두 나라의 교류가 끊어졌으나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만주의 사신단을 내 나라에 이르도록 하여라. 사신의 말을 전해들은 보일러들과 여러 대신은 격하게 분노하며 서로 앞장서서 그 사신의 목을 치고자 언성을 높였지만 누구보다 분노해야 할 아마한께서는 오히려 차분하게 모두를 진정시켰다. 아마한의 차갑고 서늘한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두렵고 흉흉한 기운을 발산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동안 비겁한 명예 겁쟁이들은 스스로 나서는 법 없이 우리 동포를 부추겨 만주를 사분노열시켰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놈들은 광령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며 릭단의 개입을 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릭단 휘하 차하르의 5부족에게 은자를 지급하며 우리 만주를 공격하도록 지시했다. 40만 몽골인들의 군주가 아닌 고작 차하르의 수계 따위가 명예 눈먼 돈이나 처먹고 얌전히 있을 것이지 이 위대한 만주의 중심에서 오만불손하게 이빨을 드러내다니. 아마한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자리에서 릭단이 보낸 사신의 목을 쳤다. 릭단은 결코 만만한 놈이 아니었다. 그는
악착 같은 집념으로 차하르를 넘어 선대의 영광을 되찾고자 몽골에 흩어진 부족들을 병합하기 시작했다. 대초원의 바람은 릭단 칸이라는 이름을 퍼뜨리며 그의 의지를 주변에 알렸다. 허나 릭단 역시 부족한 자원과 불안정한 동맹으로 우리에게 전력을 쏟아부을 여력 따위는 없었다. 우리 역시 녹록지는 않았다. 명과의 전쟁에 막대한 힘을 소모하고 있었고 명을 떠받치며 따르는 조선은 늘 경계해야 할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릭단까지 상대하며 전선을 넓히는 것은 무리였다. 전능하신 한의 해안은 이러한 난제를 돌파하며 명나라 놈들이 즐겨 쓰는 2호 경식의 계책을 꺼내들었다. 몽골의 부족들이 릭단을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며 견제했다. 특히 남칼카 5오톡의 실력자인 자이사이를 우리 손에 넣음으로써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인질 이상의 존재였다. 5오톡의 노얀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릭단에게 충성을 바쳐 놈의 개가 되는 것과 우리와 협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마침내 들려온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칼카의 운명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맹세는 하늘이 그들의 결정을 증언하듯 만주 땅 곳곳에 메아리 쳤다. 웅정필이 사라진 요동 방어선은 여전히 견고했고 그의 손길이 닿은 성벽과 요새들은 우리에겐 아직도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더 이상 웅정필은 없었다. 그의 용병술과 강력한 군율은 온데간데 없었고 원흥태는 그 빈자리를 전혀 채우지 못했다. 그는 지엄한 군법보다 부드러운 관용과 덕망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애썼다. 외적으로 인정 많은 지휘관처럼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전략과 통찰이 결여된 허술함만이 가득했다. 우리는 허세 가득한 그 부분을 철저히 이용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하기로 맹세한 칼카의 전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칼카의 부락 몇 곳을 의도적으로 약탈하고 불을 질러 난민의 무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들 중에는 몽골의 전사와 만주의 정예들이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소문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난민이 몰려들어 수백 명의 인파가 되었고 군마와 재물을 들고 명예 보호를 받기 위해 원흥태에게 접근했다. 자신의 덕망을 널리 떨치길 원하던 원흥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난민들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침투한 몽골의 전사들과 난민의 구분이 모두 사라지며 놈들의 내부에 철저히 스며들었다. 만주의 말들이 단단하고 육중해지고 니루들은 날카롭게 정비되어 출병의 순간이 다다를 무렵 긴장된 인마의 틈새로 차가운 비보가 날아들었다. 곳곳에 울려 퍼지는 곡소리와 함께 전해진 소식은 모든 이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신 구룬의 개국 공신이자 1등 대신 좌익 구사 어전의 대심판관으로 선두에서 우리를 이끌어온 비용돈 안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정신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청명하던 하늘이 산산이 부서지는 지독한 충격이었다. 이 비보를 들은 아마 한께서는 오래도록 큰 소리로 통곡하셨다. 언제나 강인하고 냉철한 결단력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인간적인 비애를 숨기지 못했다. 한의 울부짖음은 대지를 뒤흔드는 폭풍 같았고 그 비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구왈갸 비용돈,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이들은 머리를 숙이고 죽음을 애도했다. 이 신성한 애도를 방해라도 하는 듯 심양에서 명예 병력이 출성하여 우리의 땅으로 침입했다. 타계하신 비용돈 안반을 기리기 위한
우리의 전의는 발열 지옥에 꺼지지 않는 거센 업화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질주하는 발기의 군세는 마치 들불처럼 적의 진영을 휩쓸며 선두를 일격에 붕괴시켰다. 우리 모두의 찢어지는 슬픔과 터져나오는 분노를 감당해야만 하는 명나라 놈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전의를 잃고 혼비백산하며 후퇴하는 심양총병 하세현의 명군은 도이치 보일러의 군세에 쫓기며 끝없는 도륙을 당했고, 공지보 총병 이병성과 부장 조솔교는 이라치 보일러의 철기가 내달리는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도이치 보일러는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멈추지 마라. 숨쉴 여유조차 주지 말고 모두 죽여라. 그러나 그 순간 후방에서 들려온 명령은 모든 것을 멈춰 세웠다. 추격을 멈춰라. 암바 보일러의 명령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엄중했고 명령은 곧 팔기 전체의 움직임을 제어했다. 형님, 지금 놈들을 쫓아 끝장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절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다. 멈출 때를 알고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날카롭게 마주보는 두 사람의 시선은 살을 애는 듯한 혹한의 칼바람보다 더욱 냉혹하게 서로를 난도질하는 듯했다. 화라산처럼 타올랐던 전투의 열기가 일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며 발기의 전사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하지만 침묵 속에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추격은 여기서 끝나지만 다시 돌아오는 순간 명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낼 것임을. 비비린내가 진동할 그 순간은 멀지 않았다.